애들 성적 제가 금방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방식.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2등급도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는 세상에 없거든. 무슨 그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다 있어요. 저거랑 똑같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대기자TV 특집편 수능 과목별 대비법. 오늘은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과목이 과목이니만큼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재입니다. EBS랑 이투스라는 사이트에서 수학을 벌써 한 10년이 다 넘은 것 같아요. 두 사이트 모두 네.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강사님은 평소에 수포자들의 신이라고 많이 불리시잖아요. 수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을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수포자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나 정해져 있는 좀 우리나라의 문화랑도 관련이 있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머리는 대단히 좋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죠. 그 오해를 풀어주고 좀 아주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서 학생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포자들의 지금 특징, 오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면 수포자들의 오해가 아니고요. 예. 전 국민의 오해고요. 대치동의 오해고요. 네. 집값이 뛰는 이유고요. 네. 정말 학부모님들의 일단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학부모님들이 저로 저희는 이 많이 카메라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문제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네. 10년 전에 EBS 데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EBS에 나올 화면이 아니라 KBS 9시 뉴스에 나올 얘기다. 네. 학부모님들이 들어야 된다. 이건 학생들은 잠깐만 있어라.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을 수학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각 그 좀 이렇게 그 교육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그것도 요즘은 코로나라서 차라리 제가 안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한데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끝나면 체육관에서 몇만 명 다 모여가지고 설명회. 입시 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학 선생님이 아닌 그냥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수학도 결국은 뭐다? 암기 과목이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가 가장 첫 번째. 그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고 이거는 저렇게 푸는 거고 심지어 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접근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럼 그분한테 모르는 거죠? 좀 모르는. 아, 그러니까 이런 좀 뭐 천박한이라는 모습이라서 싫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대단히 좋은 지름길이거든요. 생각을 안 해서 푼다는 건.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오늘 며칠이야? 오늘 4일, 4번, 14번, 24번 나와. 너무 익숙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 때 생각하면 뒤에서 엉덩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막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분위기라 그럴까?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수학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수치스러워하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려요. 선생님 왜 쳐다 부담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읽자마자 곧바로 답이 나와야 돼. 야 이거 세 번째 유형이잖아. 탁탁 나와야 돼요. 그걸 공부하고 있는 게 선행학습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하는 게 선행학습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운다는 부분이 공식이나 유형을 다 외운다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푼다는 공식도 외우고 유형도 외우고 유형을 외운다는 것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풀리고 이 문제는 저렇게 풀면 풀린다를 암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문과학생들 중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많이 그래요. 상위권이요? 상위권 학생. 그러니까 수포자라서 기억이 안 못하는 나요.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았는데 상위권도.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학습에 관련된 콘텐츠 찍을 때 법대 출신 또는 변호사 출신 분들도 같이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고등학교 때 외고 출신에 공부 되게 잘했던 분들인데 대부분 수학 싫어했다는 분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래놓고
아 그래도 전 서울대 법대는 갔는데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통째로 외웠다. 그러니까 문과학생들도 통째로 외워서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그거는 왜 그럴까요? 뭐 단기간에 주어진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분들은 통째로 외우는 것도 워낙 열심히 통째로 외우기 때문에 그 외우는 과정에서 응용력이라도 생기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단순하게 외우고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본 유형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 응용된 문제 또는 신유형이 나오면 아예 손을 놔버린. 못 풀죠. 예.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능 기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유형 쪽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렸을 때 막 정석, 개념 원리, 해법 수학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너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봤을 텐데 너 생각하는 사고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출제를 하는데 애들은 한 번도 사고력 테스트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암기력 테스트만 당해본 거죠.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를 하려고 그러면 혼났었던 이런 경험. 그러니까 강아지들 어렸을 때 이렇게 쉬 함부로 딴 데다가 한다고 에잇 이러면 그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서 진짜 한 거의 나중에 나이 많이 든 강아지들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면 혼났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되게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누구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이거 니네들 어떻게 푸는지 알지만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정당성을 부여해라. 애들이 이래요. 너 여기서 왜 코사인 법칙 이용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던데요. 안타깝네요. 네. 야 사인 법칙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렴풋이는 알아요. 어렴풋이는 아는데 아니 선생님. 그리고 통째로 모든 문제집을 암기했던 친구들은 그나마 그래도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외웠던 거를 역으로 생각해서라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에 하나하나씩 원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 3, 18이라는 게 6이 3번 더해진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6, 3, 18 다음에 6, 4는 이러면 6, 4 이러면 그 구구단의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18인데 6이 하나 더 있다고 6, 18, 6, 14 올라 한참 24 이럴 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6, 4 까먹었어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6, 3, 18 다음에 6, 4, 24를 안 외워도 나올 수 있게는 만들어라. 구구단을 외우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원리를 알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다르니까. 물리, 화학, 생물도 다 이과 쪽이지만 그거는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밀라제 우리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단 하나도 무작정 외워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맛을 들인 친구들은 하루 종일 수학 공부하다가 딴 거 놓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한 문제 놓고 뭐 2시간씩 고민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한 중1 정도 애를 둔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학원에 찾아가서 상담실장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을 터뜨리죠. 맞아요. 네? 아직까지 내버려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죄책감을 끌어일으는 것 그렇게 같아요.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모아져서 무조건 선행학습을 시키고 근데 선행학습 가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성적 나오는 거 그것도 테스트 본 거가 몇 점 나왔습니다. 올해 뭐 이번에 그 자녀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고 몇 등으로 여기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엄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저거라는 거죠. 진도를 빨리 빼는 분위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몇 바퀴를 돌려야 된다. 우리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중3 때 여름방학까지는 고1 과정 몇 바퀴 끝내고 너무 많죠. 겨울방학까지는 미적분을 끝내야지 따라간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따라갈 수 있다. 예? 그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미분을 해요. 근해 공식이라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지금 학부모님들도 맞아 그런 거 있었죠. 생각날 거예요. 공식을 외우셨으니까. 네, 외웠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유도할 줄 아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주 기본적인 중상 과정을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친구들. 그건 또 제가 한 발짝 양보하더라도 미분계수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걸 모르면서 미분 가능성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일인데
미분 가능성도 되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분명히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풀 거예요 아마 예.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런데 시험 보면 또 망치고 시험 보면 또 망치고 그 신유형만 조금이라도 나오면 선생님 저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요즘 들어서 정말 수학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선행을 시작하는 연령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점점 줄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런 영상을 지금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그래도 똑같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저는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게 예. 이제 저의 친구들이 저는 아직 결혼하진 않았습니다만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 중2, 중3 막 심지어는 고1도 있고 고1직 결혼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물어보시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 이 선행학습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옆에서 아니야 이 언니 딸은 정말 공부 잘해. 그래서 지금 내가 봐봐 이 언니 딸을 이 자리에 딱 데리고 와서 네. 그 친구가 아마 그때 나이로 중1인가 그랬었는데 미적까지 완전히 끝냈다 그랬거든요. 얘가 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나랑 대화가 가능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나는 모든 거를 다 확신한다 그랬는데 너무 네가 고3만 수업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 얘.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네가 모르잖아. 지금 애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니. 심지어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특목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수능 만점 아니니?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거를 안 시키면 불안해요. 남들 다 하는데 내 자식만 안 시키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불안하시면 시키란 말이에요. 시켜도 되는데 제 얘기는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 너 오늘 몇 학년까지 했고 막 친구들 만나서 우리 애는 어디까지 끝났고 우리 애들은 무슨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걔가 오늘 공부했다라는 파트를 가지고 네.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이럴 거야. 이거 증명 안 나온다 그랬어. 엄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물어봐서 알기에는 네. 부모님이 이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시면 이걸 물어봐서 이 애가 잘하나? 진짜 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이미지라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야, 옆집에는 지금 고1 거 벌써 다 2번은 끝냈대더라. 그렇죠. 예. 1학기 거는 벌써 끝냈고 2학기 거 들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 때문에 애들은 점점 더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너무 애들이 이런 느낌인 거야. 비현실적이다. 낭만적이다.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애들끼리도 야 너 지금 뭐하냐?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야 빨리 3차 함수 들어가려면 빨리 미분 공부해야 돼. 극한 공부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는 친구들, 수학으로 정도를 걷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친구들마저도 괴로운 거죠. 특히 수학은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선입견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많은 어머님들이 수학이 언론이라든지 많은 뭐 전문가분을 통해서 수학이 너무 어렵다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한테 일찍 시켜주고 선행을 조금 빨리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사고력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사진 전송을 하려 그러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유혹자 씨라고 저희 어머니 있어요. 어제도 저기서 이제 80이신데 어머니 야 카톡에서 너한테 사진 보내라 그러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진짜 사진 그 버튼 누르니까 사진과 동영상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3분 안에 해결은 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당연히 카톡에 플러스 써 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누르면 사진 보낼래? 진짜 지금 찍을래? 그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진과 동영상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예. 근데 저는 해결했고 저희 어머니는 절대 해결 못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요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설정으로 카톡 설정을 먼저 들어가 봤다가 없길래 제가 사과 폰을 쓰는데 거기에 설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 메커니즘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해를 했지 암기하지 않았잖아요. 카톡하는 방법을 아무도 암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카톡을 할 줄 알잖아요. 딱 그 얘기거든요. 신유형을 만났을 때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회원가입할 자신 있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회원가입 못해요. 왜? 신유형이라서. 카톡 사진 전송을 외웠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다당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탁 누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느릴 수 있죠. 요거 하고 어딨지? 여기 있다. 이럴 수 있어도 우리는 신유형을 만나도 흥분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나. 맞아요. 딱 그 얘기인 거죠. 14.2 버전부터 너무 많은 정보인가요? 거기서부터 사진을 전송하는데 전체를 다 전송할 건지 그중에서 뭐 일부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면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해제시켜가지고 이제 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응용력이라면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알아서 그런 거잖아요. 뭐 중3 때 중3가정을 그렇게 공부하고 고1 때 고1 가정 애들한테 킬러 문제라고 얘기되는 왜 애들이 생각을 못하냐 나머지 문제는 다 풀면서 이거를 생각할 힘 제차 그러니까 제가 흔히 표현하는 생각의 재료라 그러는데 생각의 재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교과서에 풀이 그 모든 거의 원리가 다 아주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교과서가 어렵고 막 교과서 딱딱하고 그럴 텐데 수학 안 보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것 대부분 안 같아요. 보잖아요. 예. 근데 문제집부터 보죠. 선생님들 중에서 교과서 싫어하는 선생님들이었고 진짜 만점 받는 초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중상위권에서 그냥 어느 정도 상위권 학생들은 기출에 미치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에 미친다. 아 이게 수학에도 들어갑니다. 명언 나오셨어요. 저도 이 안에 지금 교과서 들어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교과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도 야 이거를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과서 종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 봅시다. 영희와 철수가 뭐를 했습니다. 그럼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안에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설명이 있는 건데, 있는데 그걸 스킵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되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중간에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암기로 때웠던 마치 치과에서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집어넣고 아말감 때우듯이 때웠던 친구들은 언젠가 부식이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고3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놓고 애들한테 이래요. 야, 니네 너무 허무하지. 선행학습했었던 거. 그럼 애들 다 초등학교부터 웃어요. 했었을 다 텐데. 웃어요. 그게 웃는다는 게 엄청난 공감의 표현으로 다 웃어요. 그럼요. 얼마나 내가 중3 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대학교 갔던 친구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댓글에 딱 그래요. 아우, 지금 선생님 아무리 얘기해도 고3이 되어보지 않은까지는 중3 때 고1, 고2 공부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행동이고 시간 낭비인지를 모를 것이다. 단 딱 하나 예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선행학습을 한다 그러면 이해 다 하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99%는 안 그래. 그러니까 99%는 그냥 진도를 빼는 거지.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수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보셨을 때 그 학년에 그 학기에 맞는 공부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불안하면 한 학기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 한 학기나 1년이나 상관은 없어. 근데 아는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공부했어?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 2차 방식 끝났니? 이러지 말고 왜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을 너 이용하지 말고 이거 풀어봐 그러면 애들 못 푼다니까요. 정말. 또 화내려고 그랬죠. 화내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건데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집어넣는다. 근해 공식 쓰지 마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근해 공식도 완전 제곱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한다면 그냥 풀려야 돼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분까지. 그냥 미분 가능할 조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다.
한 번도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보지 않아요. 그래놓고 16형 나오면 당연히 접근이 불가능하죠. 생각해봐서 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수학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아. 저희 누나가 뉴욕에 살아요. 저희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승지야, 큰일 났다. 왜 그랬더니 애가 구구단을 외워서 구구단을 외우게 시켰대. 그런데 전화가 왔대. 미국 선생님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워? 애들한테 가르치냐? 진짜 안 가르친대요. 깜짝 놀랐어. 진짜로 정말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나는 이제 아니까 내가 그래서 씩 웃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당연히 야 제대로 교육시키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랑 미국 고등학생이랑 문제 풀려고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이겨요. 스킬이 있으니까. 근데 대학교부터는 압도적으로 져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풀었고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생각하면 나쁜 거라고 지금까지 거의 공부해 왔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예로 저희 그 EBS 되게 좀 그 무슨 본부장님이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아니 우리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저희 뭐 그 엄마 쪽에 그 외가 쪽에 그 미국에 캘리포니아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보냈다. 창피해서 남 부끄러워서 보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학교를 가자마자 그 학교 수학 대표 선수 애가 미분을 보자마자 푸는 거야. 그래서 야 뭐 이런 그래서 진짜 올림피아드 같은데 그 지역 대표로 나갔는데 당연히 한 문제도 못 건들죠. 다른 애들은 건드리는데 아주 그걸 보고 아 정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나는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각해서 안 푼다. 그게 딱 한마디예요. 미치겠어요 정말. 대부분 수학 공부의 시작은 초등이잖아요. 네. 초등 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혹자 씨도 기억하는데 제가 1일 공부 17이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16 쓰고 여기다 18 쓰는 거예요. 하나 작은 수, 하나 큰 수. 내가 그거를 내가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 어떡하니 그러면서 떨더라고. 바보 아닌가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나 지금까지 기억나. 트라우마로 남으셨어요. 엄마한테 실망시키기 싫은 거야. 지금 연산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 어떻게 공부하나 해가지고 21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23 더하기 9 하면 3 더하기 9잖아요. 그럼 12잖아요. 그러니까 10 in on my head 막 이래 혼자서 10은 내 머릿속에 있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여워. 근데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보면 엄마들은 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 이럴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초등학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로 하여금 빨리 풀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계산 연습을 시키려면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니 그냥 꾸준히 하는 거. 그렇게만 좀 그러니까 수학이랑 멀어지지만 않게 이렇게 계속 닥달하고 엄마의 불안한 모습은 애들도 금방 잃는데요. 그러면 애들도 불안해서 막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점점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싫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러면 엄마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런데 12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야? 그럼 여기에서 1이 올라가고 1이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차라리 물어봐 주면 그게 낫지. 그거를 막 빨리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빨리 푼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애들은 선입견 생겨요. 수학에 대해서. 수학 선입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질문 드리면 또 화내실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어머님들이 수학을 풀었는데 잘 못 풀어. 그러면 문과 체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수학 머리가 따로 있다. 이런 선입견들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뭐 니네 아빠 닮았나 보다. 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유전 아니에요. 아니 유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드릴게요. 하나를 가르쳐줘도요. 진짜 10개를 캐치하는 애들이 지도하다 보면 있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운동도 타고나고 공부 쪽으로도 타고난 애들 당연히 있어요. 걔네들은 수월해요.
공부 가르치기가 정말 수월해요. 막 기특하고 막 네네. 그래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그런 애들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만점을 받고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몇몇 타고난 애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요. 누구나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럴 갈 길을 우리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막았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함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 예, 갈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 체육 시험 보면 우리 배구 시험 볼 때 강 스파이크로 상대방을 이렇게 쓰러뜨리면 만점, 이거 아무것도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스파이크 할 줄 아느냐, 아니면 토스 13개 이상 만점. 근데 13개가 타고난 애들은 처음부터 13개 한다니까요. 타고난 애들. 근데 저처럼 운동을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도 노력하면 13개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그렇다는 거 저 인정.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보내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예, 그래서 계속 더 불안하니까 학원에 더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 부모로서 할 일은 끝났고 너 나 원망하지 마가 되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만점 또는 1등급이 돼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학교들을 보내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선행학습으로 어디까지는 되냐면요, 중간 이상까지는 돼요. 왜? 그렇게 쉬운 문제들도 깔아주기 때문에 수학에서.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기계적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 반 이상은 3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미분할 줄 아는 건 알고 적분할 줄 아는 건 아닌데 이 선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했던 친구들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어떤 친구들 다시 배우고, 그게 내신에선 차이 나요, 분명히. 내신은 생각 안 하고 푸는 게 목적인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프린트 나눠주고 이 프린트 안에서 낼게 이러는데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니네 여기 있는 거 여러 번 풀어봐서 문제 보자마자 다다다다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시험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 잘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당연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내버려 두라라는 얘기도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선행학습을 하되 우리 타협하자고요. 근데 그 1년 전 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말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많은 문제를 결국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학생들이 미분의 시작을 선행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자. 그 얘기인 거죠. 강사님 평소에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예. 강사님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수학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모습. 미분을 개념이 있다는 건 미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설명 못 할걸요?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는 잘해도 미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요. 그럼 부모님이 여쭤보거나 이래도 괜찮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중3 과정만 되더라도 초등학교까지는 되는데 중1 정도까지라도 되는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거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방해되는 행동. 통풍에 나쁜 음식이라도 먹지 말게 해달라. 좋은 음식을 추천을 안 하더라도 금하는 거. 금하는 거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도 빨리 빼도록 유도하지 말고 너 어디까지 풀었어 이런 얘기라도 하지 말라. 그냥 차라리 애한테 야 그런데 너 되게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을 텐데 내가 믿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내가 들었는데 진짜 고3 되면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너 이 문제 풀지 알더라도 엄마 이거는 이렇게 풀면 돼 이러지 말고 왜 이렇게 풀었고 과정이 있잖아요. 수학은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렴 정도까지만이라도 지도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해결은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해야 되는 거니 방해만 하지 말라.
학생들이 방해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학생들이 이미 그렇게 한다니까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학생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시작하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이러고 다리 꼬고 이러고 들어요. 나 두 번 끝낸 애야. 나한테 설명을 한다고? 야, 심화 문제 가져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다리를 풀면서 이렇게 겸손해져요. 3월 모평 보고. 예. 그러다음에 이제 겸손해지죠. 저의 문제점이 뭔가요?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아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 행동을 불안한 마음에 시키더라도 정도는 그거다. 진짜 다 알아야 된다.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럼 강사님 보셨을 때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어떤 공부법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바람직한 거를 분명히 했었을 텐데요. 우리 옛날에 그 정석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공식 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또 수학 문제인가? 이런 게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다면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두 군 사이 두 군 모두 1보다 클 조건을 구하세요. K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게 나와요. 두 군 모두 1보다 크도록.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저 생각나고 있습니다. 두 군 모두 1보다 크도록 그러면 지금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야 이거 뭐야? 그럼 애들이 근해분리 몇 가지? 3가지를 따진다. 바로바로 나오는. 첫 번째는 뭐야? 함수값. 그 3가지를 알아야지 풀어요. 그런데 그 애들 중에서 왜 3가지를 만족하면 그 중에서 2가지만 만족하면 안 되고 굳이 3가지인 3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두 군 모두 1보다 큰지를 아무도 관심을 안 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두 군 모두 1보다 크려면 자 어떻게 보면 될까? 야 요게 그럼 여기서 판별식 한번 이용해 볼까? 그러니까 판별식 배운 거를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애들은 도구로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따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곧바로 막 나온다라는 거야. 문제 막 이제 덮어놓고 풀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누군가 판별식 안 따졌으면 판별식 안 따졌다 별표 치고 판별식 따져야 됨. 판별식 따져야 됨. 판별식 따져야 됨을 잊지 말 것.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암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진짜 몰라요. 지금 1등급 애들도 몰라요. 너무 단순한 얘기거든요. 야 여기서 왜 판별식을 따져? 야 그냥 함수값의 범위랑 꼭점 x좌표의 범위만 알면 되잖아. 함수값 왜 판별식 따져? 그러면 애들이 이래요. 그러다가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또 어떤 유형? 뭐 두 군 사이에 1이 들어올 유형은 판별식 안 따져도 되거든요. 그거는 또 몰라. 여기는 판별식 안 따져도 되잖아. 그러면 언제 시간 제일 빨리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것도 연애 초반에 시간이 제일 빨리 간다 그러대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시간이 제일 많이 빨리 가는 거는 레고 조립하는 거 되게 빨리 가요. 그거 3시간 지났네 그래요. 근데 그거만큼 빨리 가는 게 어려운 문제 한참 동안 생각할 때 시간 진짜 빨리 가. 그런 습관이 덜 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친구도 없어요 정말. 그게 문제 요즘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문제 양에 대한 집착이 굉장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학을 방해하는 세력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있다면 일찍부터 한 문제를 놓고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제발 한두 시간은 좀 오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 15분, 20분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거 들치거든요. 해설지를 뒤로 가거든요. 애들 반사적으로 아니면 신경질 나서 이러면서 보거든요. 거기서 차라리 더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요. 그게 나아요. 다음 문제로 가서 다음 날 그걸 저는 2차 시도라 그러는데 2차 시도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나는 3차 시도. 3차 시도까지 하면 약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이 나요. 문제가 다 생각이 나요. 3번 정도 3일 그 출제자한테 진 거거든. 출제 의도를 내가 파악을 못한 거거든요. 의도만 파악하면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잖아. 그거를 파악 못한 거거든. 되게 막 괴로울 거야. 그 상황에까지라도 가봐라. 거기서 3번 시도 후에 15분씩 3번 시도 후에 만약에 안 돼. 그 상황에서 해설지 보는 건 내가 인정.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설지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보자마자 다시 덮을까? 이럴 거예요.
첫 줄 보고 이럴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그 정도라도 해주면 괜찮아. 그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거니까. 그런데 해설지 대부분 안 보고 3차 시도 전에 스스로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버스 안에서 집에 가고 싶어서 미쳐요. 가자마자 빨리 풀어보고 싶어서. 버스는 흔들리니까 풀어보기 좀 불편하잖아요. 아주 집까지 뛰어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리면 너무 그때부터 수학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출제자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EBS 뭐 수능 특강 문제나 이런 거 풀다가 문제 아까도 이러더니 이거 뭐 이렇게 꼬아놨어. 그런 다음에 출제자 이름을 봐요. 이 양반 그때도 봤는데 이 양반 왜 이렇게 그래서 출제자랑 싸우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 싸우는 느낌을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임의 세계로 들어와라. 몇 가지 이렇게 딱 3개를 조건을 주고 요거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안 떠오르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재료들, 개념을 가지고 요 3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합해? 이렇게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돼? 요거 다 미지수로 놓고 출발해? 미지수 너무 많아. 설마 이렇게 냈겠어? 이렇게 하면 이거 설마? 그림? 딱 그림.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거든. 야, 요 조건을 요렇게 줬구나. 그러면서 막 경외심. 어떻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대박. 역시 평가 문제는 달라. 이런 생각 들면서 그때부터 재밌어져요. 막 새로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에 더 도전해보고 싶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애들 킬러 문제 보고 안 풀리지? 자 해봐. 그럼 애들 풀이보다 이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 풀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들 일주일 후에 다시 풀어보면 또 못 풀어요. 기억력이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1년 동안의 연속 너무 안타깝다. 1년이 아니죠. 한참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고2 때까지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고3이면 닥쳤으니 그렇게 막 2시간 동안 생각하고 그러기에 시간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1, 2 때 개념을 다 끝내놔야 되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애들은 당황해요 지금. 헉해요. 언제 지금 깨달으셨어요? 수학의 본질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고 얘는 왜 안 될까? 쟤는 왜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언제 깨우쳤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참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수학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애들이 모른다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한 10몇 년 전에 일산에 있는 재수 종합반 학원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교무실에 와서 뭐 하나 질문하려고 가져왔어요. 야, 너 이거 이걸 모르는구나.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그냥 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못 해요. 잘하는 애인데. 야, 이거 고1 과정 아니야? 딱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마치 비밀을 들켰다는 듯이 선생님 그거 몰라. 그냥 이거나 설명해 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야. 왜 그런 거 묻고 그래? 왜 묻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거 몰라도 풀리거든 사실. 너 진짜 이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그때 내가 딱 그러면 당연히 신용 못 풀지. 생각 자체를 할 줄 모르겠구나.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애들의 현재 상태를. 근데 다른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그랬었죠. 다 그렇죠. 몇몇 빼놓고 몇몇 안 그런 친구 있어요. 다 아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싫은데 꾸역꾸역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수학이 너무 싫어 죽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좀 체면이 있으니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줘야겠고 그래도 3등급은 아니고 2등급까지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 되게 많아요. 막 그 학부모님들이 뭐 학습 설명회 같은 거 끝나면 막 이제 끝나고 이제 차 타러 가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제발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애가 다 1등인데 수학이 2등급인데 어떡하나 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문과학생들 중에 대부분 많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양측이라고 속된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양으로 그래서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풀었던 것 중에 비슷한 걸로 나와라. 완전 딴 걸. 그럴 수도 있거든요. 수능 문제 중에서도 그걸 바라는 완전 신용만 나오지 말아라. 그런 친구들.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요령으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필요 없는데
사실 처음부터만 제대로 하면 선행학습도 제대로만 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 성적 제가 금방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방식.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2등급도 안 나오는 애들이야. 어떻게 푸는 거예요는 세상에 없거든. 무슨 그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다 있어요. 저거랑 똑같아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막연하고.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 언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거랑 너무 똑같아요. 야, 너 어떻게 난 그런 애들 어떻게 풀고 싶은데 이래요. 그럼 애들이 되게 황당해요. 야, 풀이 방법을 얘기해 줘야지.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놓고 어떻게 풀고 싶은데가 뭐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그 얘기였잖아요. 애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의견이 없어요. 복종심만 있지. 선생님이 그렇게 풀라 그래서 이렇게 풀었죠. 빨리 답을 외우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진짜 열심히 원리까지 막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황당한 마지막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 거예요. 아 오케이 콜 이러면서 가요. 미치겠어요. 네, 오늘 강사님의 말씀이 수학에 대한 선입견을 떨쳐버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